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좀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좀 퀀터스 IR을 돕는데 바빠가지고, 좀 영상이 뜸해진 것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미국 증시에 대한 장기 전망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황에서 이미 국내 증시에 대해선 장기 시황을 업데이트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요즘 유행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장기 전망 업데이트를 해서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장기 전망에서 원래 저는 코스피 4, 5천 갈 줄 알았으나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주식에는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서 이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추가됐기 때문에 약간 전망을 수정한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국내 증시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름 돋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는 그렇고, 그러면 해외 즉 미국 증시는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전부터 여러 영상들에 출연해서 뭐 저희 제임스 스트리트에도 그렇고 혹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의 향방은 앞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경기 침체 여부가 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임스 혹시 관세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뭐냐면 관세죠, 관세. 그죠?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에 한해서는 관세는 일시적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가 일단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결정되면은 뭐 시장이 약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관세가 부과되면은 사실 걱정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관세를 왜 무서워하죠? 일단 딱 하나입니다. 뭐냐? 물가가 오를까봐. 그죠?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상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요인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 의견이 아니라 페드 내에서 가장 매파로 꼽히는 미셸 보우먼 이사의 의견입니다. 여기 계신 이분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페드가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대왕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매파라고 하는 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해야 된다, 즉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분인 건데, 이분이 갑자기 7월에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스탠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7월 달, 즉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서 FOMC라도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 네, 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바꾸셨단 말이죠. 자,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이런 변화의 원인이 생겼을까? 자,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일단 현재 고용시장이 나빠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근원적 요인이다. 즉 총수요의 약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설령 물가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즉 이제 기업들의 수입 물가 압력을 받아서 물가를 올리고 싶어도 일단 수요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선회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일단 현재 고용 시장 자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 민감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냐?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매우 민감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고 한들 간에 수요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을 기업들이 인지를 한다면 가격을 올릴까 했을 때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셸 보우먼 이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예상보다 낮을 것이고, 사실 오늘도 일본이랑 미국이 협상을 타결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 대해서 25% 관세가 되던 것이 15%로 관세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생각보다 낮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감세안 통과됐죠. 감세안이 통과되어서 낮은 법인세와 그리고 규제 환경을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보게 되는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법인세 감면해주고 그리고 규제 풀어준 것이 관세를 매겨서 수익額올라가는 거랑 거의 또이또이해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관세 때문에 굳이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법인세 인하됐으니까 자기들이 이득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간다면 최근에 지출 약화 그리고 고용 시장의 취약성 조짐을 고려를 할 때 고용 책무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미셸 보험회사 갑자기 비둘기로 돌아서게 된 근거입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사실상 근거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물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셸 보험회사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시장의 취약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다 뭡니까? 전부 다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걱정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거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안정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 쎄했습니다. 이분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그죠? 당장 금리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돌려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되게 쎄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관세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기업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곧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늘어난다. 왜냐? 비용이 증가를 했으니까 순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커질 거고 이제 침체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걱정되는 포인트인 겁니다. 일단 수요가 줄면 실적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뭐가 줄어듭니까? 총 매출이 줄죠. 총 매출이 줄면 그것 자체로도 사실 시장에서는 걱정할 만하죠. 왜냐? 기업들이 매출을 계속 내야 되는데 매출의 성장률이 감소하면 그게 뭐죠? 그게 곧 실적이 꺾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기업들이 실적이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증거들이죠. 대표적인 게 저번 주에 원래 제가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는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서비스 물가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건데,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관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제공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굿즈가 아닌 그냥 인간이 제공한 서비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줄어드는 건 뭡니까? 이거는 결국 수요가 줄어야만이 주는 그 감소하는 물가예요. 근데 이게 줄었다는 뜻은 미국의 근원적인 수요 위축을 시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즈는 늘었지만 서비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쎄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간다는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 침체가 없이 종료된 사례는 딱 두 번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중요했던 건 뭐였었느냐? 적절한 시점에 선제적 인하를 했어야 됐다. 사실 그게 아마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7월 달에는 금리 안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외부 충격이 없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뭐냐? 금융위기 같은 거 없어야 되고요. 팬데믹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오일 쇼크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물가가 5% 이상 올랐으면 안 돼요. 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유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물가가 5% 이상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충족이 안 되고 실질 금리가 빠르게 플러스 전환된다. 이건 뭐냐? 페드가 금리를 빨리 올려서 그 실질 금리가 물가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빠르게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오래 가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오래되면은 금융권의 스트레스가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단기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금융기관이 돈을 조달하는 금리고, 그리고 장기 금리는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에 대한 금리죠. 근데 우리가 조달하는 금리가 높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얻는 금리는 낮다고 한다면 이것은 금융기관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는 이제 물가 5% 이상 올랐고, 그죠? 그리고 장단 금리 조정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두 개 조건은 충족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선제적 인하도 우리가 지금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외부 외국증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 지정학 리스크 있습니다. 뭐 전쟁도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관세, 이거 사실 그것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외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 랜딩, 즉 경기 침체가 없이 금리를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프트 랜딩 달성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아젠다고요. 그렇다 보니 페드 인사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유고, 현재 불확실성이 아주 큰 이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파월을 미스터 투레이트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이게 어쩌면 트럼프가 맞을지도 몰라요. 뭔 말이냐?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된다는 가정에서는 사실상 지금 선제적 인하를 해야지만이 경기 침체 없이 이 금리나 사이클을 끝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맞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금리 안 내리고 버티다가는 아마 100%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너무 늦게 금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요 투레이트, 이거를 진짜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페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나 페드는 경기 침체에 들어서야지만이 금리를 내리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페드가 금리를 내릴 명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뭔 말이냐? 물가가 2%보다 높고요. 아직 관세 불확실성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서비스 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굿즈는 오르고 있어요. 상품 가격은 실제로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더 끔찍할 벌어질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페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론지 펴려면은 사실 이런 물가가 오르는 거 관세 때문이야. 그러니까 니들 책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그냥 겪어버리고 그때 그냥 마지못해 금리를 내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확률이 지금 저는 매우 낮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선제적으로 내린다면 그것은 페드가 뭔가 커다란 시스템 리스크를 감지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봤을 때 A, B, C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 종합해 보면 페드 인사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탓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것이고, 이러면 결국엔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시나리오 B는 뭐냐? 그 어려운 소프트 랜딩, 즉 뭐냐? 미국 경제가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좋게 유지되는,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확률을 중간 정도로 봅니다. 사실 중간보다 약간 낮은 확률을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거는 역사상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고 현재 여러 데이터를 보더라도 높은 확률을 주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가 결국엔 오기는 올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재 시나리오긴 해요. 뭔 말이냐면은 현재까지 봤었을 때 아직 미국 경기가 괜찮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현재가 지금 2020년 7월인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소프트 랜딩, 골디락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었을 때 현재 미국 경제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가 골디락스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랠리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갈수록 시나리오 A 가깝게 흘러가서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안 내려서 점점 침체로 가면은 시나리오 B에서 시나리오 A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C 이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이거는 경기가 침체로 가면서 물가가 오르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진짜 관세로 인한 물가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거나 그래서 그 관세를 맞은 기업들이 실제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전가되거나 혹은 공급망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 전쟁이 좀 격화돼가지고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격화돼가지고 뭐 공급망 충격이 와서 물류가 못 움직인다든가 이제 그런 일이 와야지만 가능해요. 왜냐면 일단 경기가 침체인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확률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확률이 낮다고는 보고요. 근데 경기 침체로 서서히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은 경기가 괜찮아 보이기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업률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GDP 뭐 저번 분기 꺾이긴 했지만 이번 분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8월, 9월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고용 지표가 확 나빠진다라고 하려면은 뭔가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확률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8월, 9월까지는 서서히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나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퀄리티 팩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팩터라고 하는 것이 미국 경기 침체 상황일 때 좋은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의 정의가 뭐냐? 돈 잘 벌고 세무적으로 우량하고 이익 성장률 높고 시장과 베타가 낮은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정의가 사실상 여기 베타 낮은 것 빼고는 뭡니까? 뭐 M7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렇다 보니 그런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퀄리티 팩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저는 매우 권장을 드리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스완에 대한 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VIP는 이미 들어있죠. 그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것은 여러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 시스템 리스크 올 가능성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블랙스완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8, 9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 즉 소프트랜드 시나리오가 온다 하면은 이때는 미국 주식이 진짜 닷컴 버블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서 별도로 다루고도 할 테니까 그건 이제 8, 9월까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재 미장에 대해 보고 있는 장기 시각이다. 저 8월, 9월까지 보고 있는 시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콘서트 좀 IR도 좀 뛰고 그리고 이런저런 투자 유치를 하느라고 바빠서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하게 영상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